안녕하세요. 책힐링 소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했다 입니다. 지은이 글배우, 펴낸 곳은 강한별 출판사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세 번의 기회.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님께 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기사님은 본업이 택시기사가 아니라 한 기업의 이사로 계신데 회사에서 프로젝트로 택시를 직접 운행하고 청년을 만나면 청년의 고민을 들어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냐고 하셨다. 고민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반대로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냐고. 잠시 고민하더니 이야기를 꺼내셨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기회가 황금복권에 당첨되거나 특별한 행운을 만나거나 특별한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기회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행운이다. 사실 인생에서는 그런 행운은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세 번의 기회는 이것이라고 한다. 첫째, 정말 아닌 사람이나 정말 아닌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아닌 것에 계속해서 인생을 붙잡혀 낭비하게 된다. 너무 아닌 것이 지속되면 경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어 다음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용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사람을 더 아껴주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사람은 정말 특이하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 그것이 큰 문제다. 익숙해지기에 고마운 마음과 귀한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상대의 배려에 마음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 그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지속되면 상대방의 이것저것이 부족하게 보이고 상대가 미워지게 되고 사랑이 식게 된다. 그럼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고 혼자가 된 뒤에야 후회로 힘들어하거나 앞으로 인생에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될지 모른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연인이든 친구든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당신은 그 마음을 아껴주고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셋째,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 어떤 상황이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존재한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천 명의 젊은 사람들을 봤다. 각자의 기호가 있고 성향이 다르기에 기호와 성향에 맞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지만 하고 싶은 말은 삶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 자신이 잘하는 일이 된다. 그리고 만약 한 가지 기회를 더 말한다고 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다. 살다 보면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힘듦이 찾아오기도 한다. 파도가 쌓아놓은 모래성을 무너뜨리듯 한순간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한다. 그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 주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사랑할 기회가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당신에게 조금 더 관대하며 당신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때는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당신을 위한 것이 무엇일지 열심히 고민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듣던 중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내리기 위해 짐을 챙겼고 기사님은 말했다. 아름답게 피어날 젊은이, 오늘의 작은 일에 실망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외롭다는 증거. 더 잘해주지 못한 사람들이 떠오른다. 무엇을 해도 딱히 즐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는 귀찮고 현재 일상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금 몸과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는 느낌보다는 몸과 마음이 무겁다는 표현에 더 가깝다. 뭐라도 하고 싶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외로움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잘 지내던 일상에서 또는 소중했던 사람과의 이별에서 새롭고 유익한 것을 해보고 싶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을 때도 외로움은 사람을 무채색으로 만듭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고 별로 맛있는 걸 먹고 싶지도 않아집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도 즐겁고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정의 색이 무채색으로 변하면 주위에서 나와 다르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과 다른 나의 모습에서 또 한 번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롭다고 무리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해봄으로써 외로움을 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잠시 외로움이 사라질지는 몰라도 외로움은 다시 찾아오고 몸과 마음만 지치게 됩니다. 외롭다면 내가 혼자서 너무 멀리 온 곳입니다. 혼자 일만 너무 열심히 하느라, 혼자 어떤 성과를 내느라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떠나오느라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날들이. 그럴 때는 천천히 다시 익숙한 장소, 익숙했던 사람, 익숙했던 무엇으로 돌아가 보길 추천합니다. 익숙했던 곳에서 무리하지 않고 외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뭐든지 잘할 거야.
취업을 해 집을 나가는 딸에게 엄마는 말했다. 너는 뭐든지 잘할 거야.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숙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낼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 네가 너를 많이 보살펴줘. 어른이 되면서 깨닫는단다. 완전히 내 사람 같아도 내 사람 같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거나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해 마음이 상하거나, 너는 가만히 있는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힘듦이 닥칠 수도 있어. 그래서 네가 너를 잘 보살펴줘야 해. 앞으로 삶에 놓인 장애물을 넘어 내가 원하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러자 딸이 말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쩌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 포기해도 되는 거야. 정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많이 괴로웠을 거야. 그럼 그때는 포기해도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설 수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말이 많은 사람, 말이 없는 사람, 너를 괴롭히는 사람,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를 이용하려는 사람, 너를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될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모든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을 거야.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잘 배워도 돼. 그러나 대화할 줄 모르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마음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무작정 상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상대가 왜 그런지 들어보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상대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 돼. 네가 100번을 잘해줘도 하나를 잘못하면 그 하나로 너를 안 좋게 판단할 테니까 곁에 있으면 네가 많이 지치게 될 거야. 네가 앞으로 자주 곁에 머물러야 할 사람들은 타인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은 사람이야. 타인의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금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곁에 자주 머물게 되면 너도 그런 사람이 되고 네 자신에게도 엄격해져. 그럼 삶이 금방 지치게 돼. 지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거나 시도하기가 어려워져. 지쳤으니까. 그럼 좋아하는 게 없는 채 살아가게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게 없으니 의욕은 점점 떨어지겠지. 그리고 또 당당해야 돼. 네가 당당한 모습일 때와 당당하지 않은 모습일 때 사람들이 너를 대하는 게 달라질 거야. 항상 겸손해야 돼. 네가 겸손한 모습일 때와 겸손하지 않은 모습일 때 사람들이 너를 대하는 게 달라질 거야. 항상 생각해. 나는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드는가? 내가 보기에 내 모습이 좋으면 되는 거야. 그게 네가 앞으로 변해가야 할 건강한 지점이야. 만약에 아주 힘든 일을 만났다면 최대한 힘을 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할 일만 하는 게 좋아. 사람이 힘들잖아? 그럼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그런데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잘 되지도 않고 잘하지 못하는 자신이 밉고 아픔의 시간이 점점 길어져. 최대한 힘을 빼고 최소한 할 수 있는 일만 하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사회에 나가서 힘든 일도 많겠지만 너는
잘 해낼 거야. 네가 지칠 때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마음이 시릴 때는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고, 괴로울 때는 잠시 쉴 수 있는 달콤한 시간들이 곁에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인간관계가 계속 안 좋게 끝나다 보면 누구나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기에 정말 문제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반복되다 보면 의기소침해지고 사람 관계를 하는 게 두렵고 어려워집니다. 그런 생각은 당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누구나가 겪는 고민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 겪게 되는 인간관계들이 계속 잘 되지 않을 때 드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누군가는 곁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마음이 약해질 때 2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관계가 어려운, 혼자가 편한 비사회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편하고 좋은 사회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는 건 없습니다. 사회적인 사람도 있고 비사회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성향의 차이입니다. 찬물이 좋은 사람이 있고 따뜻한 물이 좋은 사람이 있듯이 찬물을 좋아한다고 정답이고 따뜻한 물을 좋아한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성향이 다를 뿐입니다. 당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알고 당신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나의 행복을 타인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타인이 나에게 어떻게 해줘야 나는 행복해. 타인과 함께 뭘 해야지만 인생이 행복해. 그럼 당신은 자주 공허해질 것이며 자주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느껴질 것이며 자주 사람들에게 서운해질 것이며 자주 사람들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사회적 성향이든 비사회적 성향이든 타인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인간관계를 자신의 성향에 맞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이 2가지를 모르거나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사회적이지 않다면 사회적이지 않은 그런 자신을 사회적인 사람과 비교하며 힘들어하고 오랫동안 괴로워하거나 자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비사회적인 모습을 인정했다 해도 타인으로부터 나의 행복을 계속 채우려고 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괴롭게 됩니다. 2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당신의 인간관계에서 당신만의 중심을 잡게 도와줍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 정말 말랐던 친구가 3년이 지나 보니 몸이 좋아져 보디빌더 시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니 친구가 내게 말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이번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솔직히 예전에는 재산을 많이 물려받거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부러움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들이 부러워졌어. 나는 주말을 빼고 요즘 운동을 3년간 매일 2시간씩 했어. 식단도 조절하면서 정말 힘들더라. 하루, 이틀, 한두 달은 어떻게든 하겠거든. 그런데 쉬지 않고 매일 같은 노력을 반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인지 깨닫게 되었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며 노력하는 사람이야. 운동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고 부러움의 기준이 바뀌니 자신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알아봐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노력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자극도 되고 그동안의 내 삶에 대해 반성도 많이 하게 되었어. 왜 그런 줄 알아?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의 하루치 목표를 매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결국 꿈을 이뤄내더라고. 그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 지금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는 중요치 않았어. 왠 줄 알아? 자신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거든.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며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 쓰러지고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며 100마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행동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사람. 그동안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한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자주 생각해 왔어. 그리고 그것에 맞게 미래 계획을 세웠지. 전부 의미 없는 행동이란 생각이 들었어. 왠 줄 알아? 내가 매일매일 묵묵히 목표를 정해놓고 내 자신을 컨트롤 해나갈 수 있다면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되니까. 사실 작년에 대회도 나갔었어. 예선에 떨어졌거든. 그 이전의 나였으면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을 텐데 슬럼프가 오지 않더라. 다만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만 떠오르더라. 그것을 당장 수정해서 다시 대회에 나가고 싶더라.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알게 돼서인 것 같아. 앞으로 많이 걱정하지 않으려고. 정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묵묵히 성실하게 그날의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나의 걱정을 해결해주고 나를 더 강하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자신감을 갖는 방법. 1.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내가 보기에 내 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감을 잃게 될 수도 있다. 2. 나와 관련 없어도 다양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깊이 알고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걸 느낄 수 있다. 너무 내 분야만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도 내가 모르는 이야기일 때 무슨 얘기인지 몰라 대화가 어렵다. 3. 목표한 일이라면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해보는 것. 내가 의지대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4. 부지런해질 것.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다. 우리가 자신감이 낮아질 때는 시간이 흐른 뒤에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이거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홀히 보낼 때이다. 부지런해야 할 때 부지런하지 않으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자신감은 낮아지게 된다. 5. 할 수 있다고 믿을 것, 그리고 많은 것을 시도할 것. 자신감은 성취와 절대적 관련이 있지는 않다.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해야지만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전 도전할 때도 자신감 있는 당당한 모습이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도전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자신감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존재다. 잘하려고 하니 실수하고, 잘하려고 하니 생각도 많고, 잘하려고 하니 걱정도 되고, 잘하려고 하니 후회도 되고, 잘하려고 하니 미안한 마음도 든다. 우리의 행복은 자유에 있습니다. 나는 얼음물을 좋아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주 추운 겨울이 와서 몸이 추워지면 얼음물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얼음물이 행복이 아니라 너무나 추운 지금은 얼음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걷는 걸 싫어해 라는 사람도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연인과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된다면 걷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정확히 얘기하자면 무엇을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때 행복을 느낍니다. 반대로 자유로울 수 없을 때 불행하다는 생각을 자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하기 싫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계속 대화해야 할 때 대화를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고 느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일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할 때 자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행하다 느끼게 됩니다. 더욱 간단한 예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을 때 먹는 자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행하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해서 하는 자유가 있다면 남들이 보기에 힘들어 보여도 나는 행복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 내가 원해서 아주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 내가 원해서 아주 멀리 있는 여자친구를 보러 가는 사람 등 다행히 자유로운 삶은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 선에서, 그러나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남들과 같아야 해. 남들의 어떤 모습보다 뒤처지거나 다르면 안 돼. 그럼 인생을 잘못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당신은 당신다울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둘째, 과거의 누구 때문에 또는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라는 생각.
이런 생각 또한 당신의 현재를 자유롭게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생각에 갇혀 당신의 현재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셋째,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늦었어.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 당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생각과 습관은 당신의 자유를 막습니다. 그럼 당신은 아주 큰 땅에 아주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그린 채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계속 그곳에서만 살아가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자유는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허락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금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 수 없지만 내가 오랫동안 자유가 없어 불행하다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까지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다면 지금은 그동안 선택하지 못했던 내 자유를 선택해보면 좋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때는 당신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